나무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니까 나무가 살아가는 방법도 깨닫게 되고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 직업은 아픈 나무를 치료하는 나무의사인데요. 주로 하는 일은 나무 중에서도 나이가 아주 많은 나무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입니다. 오래된 나무를 치료하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오래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경외심이 들기도 하고 나무란 어떤 존재일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도 많답니다. 나무란 어떤 존재일까요? 옛날 사람들은 오래된 나무는 신령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월이면 나무 밑에 모여 마을의 안녕을 빌기도 하고요. 고기잡이 나간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곳도 나무 앞이었죠. 이것은 어려울 때 나무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연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나무가 건네는 위로인데요. 요즘같이 사는 게 어렵고 외로울 때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숲에 가서 나무로부터 위안을 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나무는 그늘이 되어지기는 할지언정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지는 않지요. 그래서 제가 나무의 마음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나무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이건 영업비밀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공개하려고 합니다. 나무를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사실 나무를 치료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말이 없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다양한 장비가 있지만 예전에는 삽으로 땅을 파보거나 망치로 줄기를 두드려 보거나 잎을 따서 병해충을 검사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아픈 나무 앞에 서면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마치 말 못하는 어린아이가 아파서 오는데 어디가 아프니? 하고 물어볼 수 없는 것과도 같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무의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사람을 진단하듯 다양한 방법들이 떠오르겠지요. 하지만 커다란 나무를 병원에 입원시킬 수도 없고 이유를 알 수 없이 아파할 때 저는 나무 옆에 앉아 이렇게 말한답니다. 언제부터 아팠나요? 원인이 뭔가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하며 질문을 한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벙어리 냉가슴 앓듯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나무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나무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니까 나무가 살아가는 방법도 깨닫게 되고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우리와는 대척점에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되지 않는 일이지만 나무는 움직이지 않고도 한자리에서 1000년 이상을 살아가며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움직이지 않고도 한자리에서 1000년 이상을 살아가는 나무들의 지혜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나무의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 다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무는 혼자 있을 때 더 단단해집니다. 홀로 사는 나무들은 태풍이 불어온다 해도 피할 수도 없고 서로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버텨내야 합니다. 나뭇잎들을 단단히 붙들어 매고 두꺼운 껍질로 온몸을 감싸야 하며 부러지지 않도록 줄기 속을 꽉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자신을 보호하며 그 안에서 홀로 사는 힘, 고독이라는 선물을 얻게 됩니다. 둘째, 나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창조란 세상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무는 움직일 수 없어서 스스로가 집이 되고 옷이 되기 위해 바람을 이용하여 물을 끌어올리고 빛을 에너지 삼아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만들어냅니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은 식물들의 이런 창조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만약 이들이 창조 행위를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생명 활동은 정지되고 지구는 이 광활한 우주에서 의미 없이 떠도는 행성이 되고 말 겁니다. 셋째, 뿌리는 연대하고 가지는 독립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기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아도 뿌리끼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뿌리들은 거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를 붙들고 있으며 그물처럼 짜여진 실뿌리들은 흙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연대하며 스스로의 터전을 보존합니다. 한편 가지들은 가지 하나하나가 자기의 하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가지들끼리 엉키어 있거나 서로가 광합성을 방해한다면 방해받은 가지는 죽고 맙니다. 그래서 각각의 가지들은 독립적으로 자기의 하늘을 차지하고 있어야 하겠지요. 잘 살고 있는 나무들을 보면 뿌리는 연대하고 가지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나무들은 그림의 간격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 빛과 양분을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관계없음이 됩니다. 관계가 없다는 것은 태풍이 불 때 서로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다 자란 숲이 헐거워지는 것은 그림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때문이지요. 결과적으로 그러한 숲은 많은 생명들을 품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나무는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습니다. 숲이 아름다운 것은 결핍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의아해 하시겠죠. 숲이란 곳은 원래 나무들이 살아가기에 빛은 물론 수분과 양분이 턱없이 부족한 곳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결핍을 의미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나무들은 결핍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다양하게 바꾸며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은 나무들이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살아가는 나무의 지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힘드셨죠? 여기 모두 힘들지 않은 분은 없으셨을 거예요. 힘든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까지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삶의 방식이 코로나 이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럴 때 나무는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될지 조금 전에 나무가 사는 지혜 5가지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홀로 있기 때문에 더 단단해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은 강제적으로 혼자 있게 만든 것입니다. 갑자기 고립되어 홀로 지내게 된다면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저 역시 처음 며칠은 당황했지만 차츰 이런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고 덕분에 삶은 윤택해졌습니다. 그러나 달리면 달릴수록 자기의 내면과 멀어진다는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전혀 다른 2가지의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귀고 사랑하고 싶다는 충동과 또 하나는 홀로 떨어져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는 충동입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홀로 있으면서 고독하다고 느낄 때 자기를 만나 화해하며 더 단단해진다는 뜻이지요. 여러분들도 고독한 시간을 마주하며 자기 성찰을 할 때 더 단단해짐을 느끼셨을 겁니다. 두 번째,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갑자기 시간을 던져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받으셨는지요? 저 또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보니 저마다 바쁘게 살고 있더라고요. 무엇을 하나 봤더니 주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글쓰기나 책 읽기, 사진 찍기, 목공예, 악기 연주하기, 꽃 심기, 정원 가꾸기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글쓰기는 외부로부터 받은 고통에 대한 반응을 외부로 돌리지 않고 내부로 돌리며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무의 수유를 창조하는 행위야말로 정말 보람 있는 행위가 아닐까요? 나무가 무의 수유를 창조해서 만물을 먹여 살리듯이 개인의 창조 행위는 혼자서만 느낄 수 있는 만족감과 우리 모두의 영혼을 살찌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온전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생명체들은 홀로 있다. 하지만 홀로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격리되어 홀로 있어도 누군가가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고 소통을 하며 지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이것에 너무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들은 뿌리는 연대하고 가지는 독립적으로 산다고 했죠. 숲의 나무들이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나무들은 태초부터 컨택트의 삶과 언택트의 삶을 조화롭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온전한 삶이 되려면 나무처럼 컨택트의 삶과 언택트의 삶의 조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네 번째, 그림의 간격을 깨닫기까지는 왜 긴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고슴도치들은 떨어져 있을 때의 추위와 붙어 있을 때 가시에 찔리는 아픔 사이에서 갈등을 반복하다 결국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나무처럼 그림의 간격으로 살라는 뜻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몰라도 저는 아직 이 말의 뜻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행동으로는 잘 실천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다가갔다 하면 찔리고 멀리 떨어지면 그립고 어쩌면 평생을 그렇게 살다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숲이 그렇듯 언젠가는 저도 그림의 간격을 유지하며 살아야겠죠. 그래야 이 사회가 아름다운 꽃밭으로 변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결핍은 아름다운 겁니다. 나무는 부족한 빛에 의해 진화하였고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인해 발전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풍족해도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발전하기 때문이니까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이 무한정 있을 때라야만 가능한 개념이에요. 결핍은 마치 파이 한 조각을 넷이 먹다가 5명이 나누어 먹어야 하는 것과도 같거든요. 석유는 무한정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곡식은 제한된 농토 안에서 경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욕망하는 경제에서 벗어나 생태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지지도 못 살았지만 이웃들과는 참 다정하게도 지냈습니다. 빈대떡 한 장을 붙여서 이웃에 보내면 이웃집에서는 또 그 그릇에 무엇인가를 또 채워 갖고 왔습니다. 모든 게 부족하던 시기에 아름답게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결핍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나무들이 사는 숲의 아름다운 결핍에서 비롯되었다고 했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산성을 떨어뜨리며 결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또한 결핍은 무조건 나쁘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나눔으로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무의 얘기를 종합해 보자면 혼자 있을 때 창의적인 일을 하고 더불어 살 때 그림의 간격을 유지하며 고정관념에 빠지지 말고 결핍을 아름답게 승화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고 지혜는 자연에서 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어렵다면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나무는 모든 것이 우리와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등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등대처럼 늘 그 자리에 있어 주어서 고맙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보석 같은 지혜와 위로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이라도 당장 밖으로 나가 나무를 끌어안고 위로를 받고 싶지 않나요? 네, 꼭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힘내세요.